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병룡의 경매교실입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지난 시간에 공지했지만 건축법상의 도로 2의 이제 6편이네요. 수도등 시설권 218조 내용입니다. 조문 내용인데 우리가 이 수도등 시설권도 실무에서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다툼이 많이 발생하죠. 다툼이 많이 발생하면 전부 다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소송 좋아하면 소송으로 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감정의 개입이 돼가지고 무조건 변호사만 쓰면 다 이길 것 같죠? 양쪽 다 변호사 쓰는데 누가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변호사라고 해서 무조건 내가 승소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집이에요. 상식선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니까요. 될 수 있으면 실무에서는 싸우지 말고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문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이런 많은 거를 느끼면서 좀 이게 절실해요. 절실해요. 그냥 무조건 우기고 보자는 식으로는 좀 답답합니다. 자, 오늘 이 수도등 시설권이 어떤 내용인가, 어떤 게 수도등 시설권인지, 실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힘이 생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민법 218조 수도등 시설권 내용이네요.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서로 민사에서 민법을 가지고서 다투다 보면 서로 내가 옳다, 내 주장이 맞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소송 가서 판결 나온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례는 유사한 판례지만 이런 전원 합의체 같은 경우는 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에 명시되어 있죠. 딱 이미 답을 내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소송 제기한다는 것은 아둔하죠.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판례는 서로 당사자끼리 분쟁 다툼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내가 주장하는 각자가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국가기관에서 법원에서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이렇게 분류해놨죠. 분석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 보니까 2015년도 판례예요. 수도 시설권에 대한 판례예요. 배타적 사용 수익을 포기한 것이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218조 판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법정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A는 신축 건물이고요. B는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신축을 했을 때 이 C가 지목은 임야인데 C가 여기 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지목이 임야예요. 근데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목만 안 바뀌었습니다. 도로로. 그런데 현황은 도로예요. 이 관계에서 A가 신축을 할 때 C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 동의 사용 승낙을 얻어야 되냐는 얘기요. 뭐 하는데 얻어야 되냐고요. 여기는 전기, 수도, 가스 공사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A, C의 땅을 굴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설해서 연결해야 돼요. 이럴 경우에 C 토지 소유자의 동의 사용 승낙을 구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요 C가 이 건축 허가를 받는데 이 도로는 내 땅이지만 누구나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던 거죠. 이건 허용을 했다는 얘기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포기한 거로 봐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별도로 사용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 도로가 현장 도로인데 지목은 임야지만 도로의 지자체가 이 건축허가 받으면서 조건부로 사용 승낙을 받아서 도로 지정 공고해버리면 이때는 개인의 소유권, 민법 211조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인데 절대적인 권리죠. 근데
내가 포기했어요. 뭐를요? 거기에 용의물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포기하고 처분권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대부분에서 독점적이고 혼자 쓸 수 있는, 남을 배타하면서 배척하면서 혼자 쓸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걸로 봐서는 사용 승낙을 받을 수가 필요가 없다라는 이 대부분의 핵심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자, 수도관 시설권이죠. 이웃 간의 상린관계인데 수도관 이렇게 매설하고 도로 예상에 지하 굴착해서 지하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수도 등 시설권이 해당이 된다. 자, 218조 조문 한번 보실까요?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전기나 수도, 가스, 기반 시설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된 시설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할 때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하고 거의 다 흡사하죠. 이게 상린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2항은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에 사정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 토지 소유자는 시설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 변경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한다. 이 시설을 한 다음에 어떤 변경이 생길 때는 그 변경도 이미 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민법에서. 자, 배원 판례 토지의 사용 승낙 민법 218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 등 시설권에 근거하여 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소극, 대부 판례에 내올 때는 소극이란 말은 받을 필요가 없다. 적극은 뭐예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동의나 승낙이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인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의 승낙 받는 것이 성립이나 효력 여건에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 한번 볼까요? 해당 토지 A, B가 있습니다. 지목 임야죠. 근데 요 C가 지금 152에 17이 C에 도로가 지목이 임야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A나 B가 수도등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이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자, 왼쪽엔 지적도, 오른쪽엔 이성사진이에요. A, B가 있는데 여기에 수도, 전기,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끌어와야 되겠죠. 인입을 해야 되겠죠. C의 토지예요. 지목이 임야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만약 도로 지정 공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 포기 이론에 의해서 이 사람 동의를 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정 공고가 안 되어 있다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동의를 그때는 구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기, 수도, 가스관이 매설되었을 때 요게 이 사람의 토지가 지정 공고되어 있다면 승낙을 했다면 C가 승낙을 했다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 포기, 승낙 안 했다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승낙을 받아야 되고, 지정 공고했다면 동의 불필요, 지정 공고 안 했다면 동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 이론의 218조 대부분 판례 내용 볼게요. 수도 등의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법에서 정하는 요건, 동의 사용 승낙을 받았다든가 지정 공고되어 있으면 법정 요건 갖췄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다. 수도 등 시설권을 행사하기, 시행하기 위해서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호 등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해서 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 판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보면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한 도로는 일반 공중의 이용을 막을 수가 없다.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사용승낙을 해서 내가 소유권 중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사용수익은 포기했기 때문에 누구나 써라! 내가 허락했잖아요. 단 내가 처분권만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에 대한 일부를 제한하고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내용입니다.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도로의 점유 내지 관리자는 그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했을 때 그 사용 권한은 관할군청이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부당이득 청구도 토지 소유자가 아니다는 거죠. 인접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관할구청에다 부당이득의 내용이 있다면 청구해라. 그 말이에요. 예?
이 도를 점유자, 포장을 했다면 관할구청에서 이 도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은 관리자는 사용수익에 대한 관리자 누구냐? 관할구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하면 인접토지 소유자한테 청구할 게 아니라 관할구청한테 통지해라. 요구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관할구청은 보세요. 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당연히 상하수도의 인익공사에 필요한 토지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굴착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예요. 건축허가 내면서 상하수도라는 것이 조건으로 들어가야 허가가 나와요. 그런데 그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는 상수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수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개발행위를. 그럴 때 상수도는 관정을 판다든가 상수도를 연결한다든가 하수도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걸 다 나와 있다. 그럴 때 상하수도 기반이 설치할 때 굴착을 이미 그 타인의 토지를 이렇게 연결해서 굴착을 해서 매설해서 가겠다고 승낙을 받았으면 당연히 굴착한 것을 허용을 한 것으로 봐서 다시 그 사람의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일반 공무원들이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이런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민원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런 것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분쟁이 오게끔 해주는 것이 행정청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행정청. 그 다음에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에 보면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도를 막으면 형법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구청이 도를 점유 내지 관리하였다 하여 그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 아무런 권익이 어떤 이익이 얻어진 것도 아니므로 부당이득에 성립도 안 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그 점유관리권이 그 해당 구청에 있다 하더라도 그 구청이 민법 740에 그래서 부당이득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어떤 노무를 제공받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가 이익을 받고 상대방의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는 게 부당이득이거든. 그러니까 그 토지를 점유 관리했다고 해서 어떤 구청이 자기가 직접 어떤 이익 보는 건 아니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익을 얻고 그 도로를 점유 내지는 관리한 도로를 갖다가 그 해당 토지 소유자가 그 타인한테 도로를 점유를 갖다 허용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손해본 거 어디 있어요? 그 도로가 없어집니까? 멸실됩니까? 훼손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손해본 것이 없고 지자체가 관리 유지했다고 그래서 지자체가 어떤 거기서 뭐 돈을 받고 일반 공중한테 허용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익도 없는데 그래서 법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부당이익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손해를 끼치고 내가 어떤 그로 인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해야 그 이익을 방어하는 것이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인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 때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또 이렇게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걸 막으면요 형법 185조가 뭔지 알죠? 형사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10년 이하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아따 이 법이 무섭네 라고 생각을 해야지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거는 안 됩니다. 진짜. 자 오늘은 우리가 그 토지등기 시설권도 하나의 이웃 간의 상린관계죠. 우리가 이렇게 건축행위를 하다 보면 타인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권 211조의 사용수익 처분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전면적인 권리 중에 일부를 사용수익, 그죠? 용익물건에 대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한 거예요. 예? 자기의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다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법의 논지예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유사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되었든 아니면 주변 토지 소유자가 되었든 간에 이거를 적절하게 이거를 잘 적용하면 응용하게 되면 실무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국어나 하천 접용 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